며칠 전 제 오랜 지인 한 분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상해. 연봉이 2배가 됐는데 왜 더 우울할까? 그분은 10년을 꿈꿔온 자리에 올랐고 가족도 부러워했고 통장 잔고는 어느 때보다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우울함의 정체를 모르시면 10년 후 연봉이 또 2배가 되어도 똑같은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분께 그리고 똑같은 길을 걷고 계실지도 모르는 여러분께 드리는 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행복이 크기가 아닌 빈도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사는 두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할까요? 같은 출근길, 같은 점심,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누군가의 마음은 풍요롭고 누군가의 마음은 메말라 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결정적 요소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978년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브릭만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 두 번째 그룹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답이 너무 뻔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거의 모든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두 그룹의 행복 점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 예를 들면 친구와의 식사, 아침 커피 한 잔, 햇살 좋은 산책 같은 것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적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기쁨을 한 번 맛본 그들의 뇌가 작은 기쁨들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룬 쾌락 적응의 가장 잔인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에 있습니다. 결핍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식탁도 부족해 보이고 풍요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소박한 한 끼도 충분합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우울해하고 누군가는 운치를 느낍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의 정체를 평생에 걸쳐 추적한 거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입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환자의 얼굴을 새롭게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평생 신념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패턴을 마주합니다. 분명 외모가 완벽하게 바뀌었는데도 환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신을 추하다고 느끼며 수술 전과 똑같이 위축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환자들을 10년 가까이 추적하고 관찰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진실에 도달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아 이미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정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핍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충만한 존재로 정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행복의 빈도는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굳어진 자아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아낸 또 한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140여 년 전 프랑스의 작은 도시 트루아, 한 약국의 주인이었던 에밀 쿠에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이상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잘 들을 거예요. 라고 한마디 덧붙인 환자는 정말로 빨리 나았고, 아무 말 없이 약만 건넨 환자는 효과가 더뎠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환자가 스스로에게 거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관찰과 연구 끝에 쿠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한 줄을 매일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히 눈을 감고 20번씩 반복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우울이 걷히고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말 한 줄에 새겨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거장의 가르침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이시나요? 맥스웰 몰츠는 안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고, 에밀 쿠에는 안경은 반복으로만 바뀐다고 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진단을, 한 사람은 처방을 내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거장의 결론은 지난 영상의 두 거장, 바딤 젤란드와 레스터 레븐슨이 도달한 결론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즉 마음의 안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안경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안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위 안경과 상위 안경입니다. 하위 안경을 쓴 사람은 매 순간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결과는 어떻게 되지? 절차와 결과에만 매달리니 일상이 지루한 노동이 되고 인생이 견뎌야 할 고통으로 변합니다. 반면 상위 안경을 쓴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라는 단 하나의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같은 노동이 사명이 되고 같은 출근길이 여정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자신의 일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상위 안경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하위 안경은 그 사람의 인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분노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위 안경은 그 사람의 상황을 봅니다. 오늘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 한 번의 관점 전환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관용은 단지 타인을 위한 미덕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위 안경을 장착한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는 5가지 실전 단계를 권해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매뉴얼이 행복의 빈도를 만드는 훈련이었다면 오늘의 매뉴얼은 행복의 깊이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두 매뉴얼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곱절이 됩니다. 1단계, 아침 첫 생각 관찰.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 한 가지 생각이 오늘 하루 전체의 안경을 결정합니다. 만약 첫 생각이 또 출근이네라면 즉시 마음속으로 한 줄을 덧붙이세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 첫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날 하루 전체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2단계, 의미 한 줄 붙이기.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일 옆에 의미 한 줄을 마음속으로 붙이세요. 회의 참석이 아니라 동료들과 더 나은 결정을 함께 만드는 시간으로, 집안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머무는 공간을 가꾸는 시간으로, 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안경이 달라집니다. 3단계, 상황 보기 훈련. 오늘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4단계, 한 줄, 자기 암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나지막이 말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고 나의 매일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한 줄입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매일 조용히 새겨집니다. 5단계, 하루 되감기. 잠들기 전 90초 동안 오늘 하루를 영화처럼 천천히 되감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던 순간부터 지금 침대에 눕기까지 단 하나의 의미 있었던 장면만 골라내세요. 아내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다. 동료가 내 농담에 웃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90초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다른 색으로 칠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받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어떤 안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요. 에밀 쿠에는 증명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한 줄의 따뜻한 말이 사람을 근본부터 바꿔놓는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제 지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한 줄을 자신에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해. 연봉은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이지? 바뀐 것은 연봉이 아니라 안경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세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단 한 줄만 다르게 바꾸시면 내일은 오늘과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한 줄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다른 분의 안경을 바꿔드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